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게 바로 해외 주재원 아닐까요? 커리어의 정점이라고도 불리죠. 그런데 모두가 선망하는 이 기회가 정말 꿈의 실현일까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재정적 덫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 생활의 꽃이라고요. 그만큼 성공적인 커리어의 상징이자 주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그런 기회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도대체 왜 다들 그렇게 주재원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 꿈이 대체 얼마나 달콤한지 그 매력적인 혜택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지역별로 장점이 정말 뚜렷해요. 예를 들어 영어권 국가로 가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고 또 선진국 여행도 마음껏 할 수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명문 국제학교에 아이를 보낼 기회가 열리고요. 물가가 저렴한 인도에서는 가사 도우미의 운전기사까지 두고도 돈을 엄청나게 저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좋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혜택들 중에서도 특히 부모님들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는 건 역시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녀 교육이죠. 내 아이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금액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지 않나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자녀 한 명의 국제학교 학비로 1년에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더 커지기도 해요. 제 지인 회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째는 학비의 80%, 둘째는 90%, 그리고 셋째는 무려 100%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면 이건 거의 거절이 불가능한 제안 아닌가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죠. 이렇게 화려하기만 한 이야기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 달콤한 꿈이 어떻게 악몽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그 좋았던 3년 혹은 4년이 지나고 주재원 임기가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때 과연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냥 이론으로 말고 실제 한 분의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주재원의 꿈이 가진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아마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제 지인분 얘긴데요. 이분이 혼자만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각각 고1, 고3, 한창 중요한 시기잖아요. 학업을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아내와 아이들은 중국에 남겨두고 온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확 심각해집니다. 주재원으로 있을 땐 회사가 다 내주던 그 어마어마한 학비를 한국으로 복귀한 순간부터는 이제 온전히 혼자서 개인의 힘으로 감당해야 하게 된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두 아이의 1년 학비가 무려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와, 이건 웬만한 대기업 부장 월급만으로는 사실상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최악으로 만든 돌이킬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거든요. 바로 주재원으로 떠나기 전에 한국에 있던 아파트를 팔아버린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대기업 부장님이신데 지금 한국에 본인 집이 없어서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사세요. 그러면서 매달 엄청난 돈을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야 하는 정말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그토록 꿈꾸던 주재원 생활이 오히려 내 노후 자금, 내 미래의 재정적 기반을 통째로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안타까운 사례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여기서 배워야 할 보편적인 재정 원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현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신이 30대에 받는 월급은 오롯이 현재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라고요. 그 돈 안에는 미래 40대, 50대, 그리고 은퇴한 60대, 70대 당신의 몫도 함께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당장 편하자고 즐겁자고 대책 없이 돈을 쓰는 건 사실 미래의 나한테서 돈을 미리 당겨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빚은 결국 누가 갚아야 할까요? 네, 바로 미래의 내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주재원이라는 꿈을 그냥 무서워하고 포기해야만 할까요?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 꿈을 덫이 아니라 다리로 만드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공적인 주재원 생활과 복귀를 위해서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눈앞의 혜택만 보지 말고 돌아온 후에 발생할 비용까지 전체 그림을 보셔야 해요. 둘째, 계획은 떠나기 전에 미리 세워두는 겁니다. 돌아올 때 재정계획, 생활계획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집처럼 핵심적인 자산을 파는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앞에 놓인 혹은 앞으로 놓일지 모를 이 꿈의 발령은 과연 여러분의 미래로 가는 튼튼한 다리가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위태롭게 만드는 아슬아슬한 덫이 될까요? 그 답은 바로 여러분의 신중한 계획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